자, 이제 이번에는 수특 영어로 갈게요. 수특 영도가 아니고 영어로 가서 16강에 1, 2, 3, 4, 5, 6, 7, 8인데 이게 장지문이에요. 그래서 네 지문을 할 건데 이렇게 뭐 끊어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6강에 1, 2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일단 가보자. 자,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은요. 사회적 상호작용은 vary, 다르대요. 다양하대요. occurs, 뭐뭐에 가로질러서. 어디에 가로지르냐면 어디에 가로지르냐면 사회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전체에 걸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이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말 여기저기에 다 발생할 수 있잖아. 그치? 사회적 공간 여기저기 모든 곳에 다. 맞지? 슈퍼 갈 때도 그렇고 뭐 학교 갈 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그렇고 그치? 계속 가보겠습니다. Draw on. 자, 여기 보시면 theoretical metaphor이니까 연극의 metaphor, 비유를 이용하면서 당겨오면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사구문이죠. 연극을 좀 비유 삼아서 얘기를 좀 했나봐. 고프만이란 사람이 analyze, 분석했어요. this space, 이 공간을 어떻게 분석했어요? distinct, 별개의 그 밑에 area, 구역으로 구분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다.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 공간을 좀 distinct, 독특하고 별개로 떨어지는 구별되는 영역이라고 분석을 좀 했나봐. 여기까지 괜찮죠? 계속 가보자. Stage actor, 그 무대의 배우는요, prepare, 준비해요. for their performance, 그들의 공연을 준비를 하죠. 어디에서요? in dressing room, 그 뭐라 그러냐? 옷 입는 공간, 뭐 분장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장실과 warm-up, 자 여기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warm-up area에서 그들의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backstage에 있는, backstage니까 무대 뒤죠. 무대 뒤에 있는 dressing room, 옷 갈아입는 분장실이나 준비하는 영역에서 그들의 공연을 준비를 해요. 자, 아까 이 말 왜 하냐면 연극을 빗대어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뭐에 대해서 연극을 빗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엔 이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사회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체를 가로질러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해. 그러면서 그 예시를 들기 위해서 연극에 빗대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3번 문장 가볼게. 자,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 배우들은요, 그들의 공연을 준비를 하죠. 자, 여기서나 여기서나. 자, 무대 뒤편에 있는. 여기까지 괜찮죠? 아웃오브니까 뭐 바깥에서이죠. 청중들의 view, 견해 혹은 시야의 바깥에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in moving, ing 나오고 있죠? 뭐뭐 할 때. onto the stage itself, 그러니까 무대 그 자체로 움직여 올 때, 특히 자, 이 무대는 어떤 곳이냐면 꾸며주네요. especially, 특히 프론트 스테이지라고 불린대요. 자, 프론트 스테이지는 이제 무대 앞이죠. 무대 앞이죠. 그러니까 약간 무대 뒤와 무대 앞을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치? 다시 4번 문장 가볼게요. 옮겨갈 때 무대 그 자체, 즉 무대 앞으로 옮겨갈 때 액터, 배우들은요. 자, abruptly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란 뜻이에요. 자, 무대 앞으로 갔잖아. 갑자기 그러면 그 배우들이요, enter, 들어가요. 역할에 들어가요. 어떤 역할이냐면 그들이 have prepared, 준비해왔던 역할이요. 그리고 연습해왔던 역할이요. 어디에서요? 백스테이지에서. 그러니까 무대 뒤편에서 준비할 때랑 무대 위로 딱 올라가면은 무대 뒤에서 준비했던 거를 딱 여기서 이제 공연을 빡 한다 이 말이죠.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계속 가보자. The transition. 자, 요거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 transition, 뭐 이동 혹은 전환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환이 무슨 전환이냐면, 자, 전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 자, 무대 뒤에 있다가 무대 앞으로 나오면서 준비했던 것을 팍 풀어냈죠. 그쵸? 준비했던 그 연습했던 거를 딱 이렇게 공연을 갑자기 팍 사람이 바뀌었잖아. 그치? 바로. 그래서 그런 식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전환은요. is marked, 뭐 두드러져요. 변화에 의해서. 자, 뭐가 변하냐면요. 자, 뒤에 보시면 demeanor. 자, 이거는 뭐라더라? 태도라는 뜻입니다. 태도도 달라지고요. body position, 그 몸의 어떤 자세 같은 것도 달라지고요. 목소리도 달라지고요. and so on 등등등 그렇대요. 그러니까 바로 연기에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태도나 몸의 자세나 목소리나 등등등이 바뀌겠죠. 무대 위에 올라가면요. 그죠? By these means, 이러한 수단에 의해서 배우들은요. 돼요. 완전 different, 다른 사람이 된대요. For the audience, 청중들을 위해서. 자, 뭐와는 반대로 who they are. 잠깐만 이렇게 병렬 좀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oppose가 반대로인데 맥락상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 다시. 자, 이러한 수단들에 의해서, 자, 지금 이러한 수단 요런 거겠죠? 자, 요런 수단들에 의해서 배우들이요, 완전 different, 다른 사람이 된대요. 청중들을 위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뭐와는 반대로 그들이 원래 그들 스스로였던, 그러니까 원래 그들 자신이었던 그 사람들과는 반대로 본래의 모습을 말하겠죠. 자, 그들 자신을 위한 그들 자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본래의 모습이죠. 그들 본래의 모습과는 반대로. 그리고 그들의 동료 배우, 즉 뒤에 있는 무대 뒤에서 동료 배우들을 위해서 서 있는 그들의 원래 모습과는 반대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청중을 위해서요. 근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 그치? 배우들 중에서 자기 원래 성격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향적인데 무대에 오르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들 많죠. 오케이. 자, 그런데 the same is true. 똑같대요. 똑같은 것이 진실이래요. 삶에서 일반적으로. 라고 그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argued, 주장했대요. 잠깐만. 삽입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왜 삽입 표시를 해야 되냐면 얘들아 봐봐. 자, 지금 결국엔 봐봐. 좀 묶어줄게. 자, 1번 문장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여기 2번 문장부터 여기까지는 약간 연극 무대에 오르는 배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쵸? 배우가 무대 뒤편과 무대 앞에서 완전 딴 사람이 되기도 해. 완전 청중들만을 위한 그 사람이 되지. 무대 위에 오르면 완전 바뀌지. 트랜지션 하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7번 문장부터 반전이 일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표시를 해달라고 했고요. 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All of us, 우리 전부는 prepare, 준비해요. 뭘 위해 준비를 하냐면 for public performance, 뭐 대중적 공연을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해요. using, 사용해서요. 자, 뭐를 사용하냐면 privacy란 단어는 이제 결국엔 뭐 사적 시간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사생활이란 뜻이죠. 자, 근데 어디에서 사적 시간을 가지면서 사용하면서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냐면 침대, 그쵸, bedroom, 침실방, 그리고 bathroom은 화장실이죠. 이런 걸 사용해서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즉 groom은 원래 이제 몸을 단장하다,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몸을 단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strive,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꾸미려고 노력을 하거나 꾸미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영향이냐면 we want to achieve, 우리가
대중들 속에 있을 때 in public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효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더 예뻐 보이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아가 내가 그린 어떤 방향성이 있겠죠.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우리 자신을 이제 몸단장을 하는 거죠. 머리 감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그 사생활을 사용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무대 뒤편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내 혼자 있을 때는 막 추리하게 있다가 사람들 만나러 갈 때 학교 가기 전에는 막 씻잖아요. 그렇죠?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만날 때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무대 뒤편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별로 어렵진 않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transition, 전환은 자 어디에서의 전환이냐면 잠깐만 to arena. arena라는 단어가 이제 영역 혹은 뭐 사실은 경기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쨌든 무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무대라고 할까요, 여기선? 하여튼 두 영역 사이의 전환. 이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침대나 화장실에서 내 사적인 공간에서 있을 때 있는 그 무대에 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공간과 실제로 사람들 만날 때 그게 일종의 무대에 내가 이렇게 서는 상황이죠. 그 두 영역들 사이의 전환이 종종 특징 지어진대요. 뭐 구별되어진대요. 자, 뭐에 의해서? distinctive, 독특한, 뚜렷한 제스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대요.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이 단어랑 distinct랑 distinctive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긴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무대 위에 올라가면 6번 문장 잠깐 보시면 무대 위에 올라가면요 배우들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완전 바뀐다 그랬어. 그것처럼요. 자, 9번 문장. 자, 두 영역들 사이의 전환이 뚜렷이 표시가 된대요. 마크가 원래 표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독특한 제스처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진대요. 자, 한번 가보자. 그럼 어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Before leaving, 떠나기 전에는 무대 뒤를 떠나기 전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요. 한 번, 마지막 번을 체크를 해요. 어디에서요? 거울 앞에서요. 뭐를 위해서? our appearance.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거울 속에서 한번 확인하죠. 나 이 집 예쁜가? 이에 뭐 끼었나? 이런 거 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correct. 바로잡죠. 고치죠. 우리의 posture, 뭐 자세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도 좀 잡고요. 그리고 perhaps 아마도 take 여기서 뒤에 보시면 deep breath니까 심호흡이죠. 자, 오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대 뒤에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요. 그러면서 자 while 여기서 while은 뭐라고 할까? 뭐 반면에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return 하자마자 돌아오자마자 return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요 may exhale이라고 발음하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ex가 붙었으니까요 뭐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내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반면에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숨을 내뿜어 여기까지 괜찮죠? explosively 폭발적으로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kick off 벗어서 킥 차서 오프 떨자요. 우리의 신발을.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결국엔 우리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신발도 차버리듯이 킥 발로 차듯이 던져요. 그리고 flop down은 뭔가 털썩 주저앉다래요. 어디에요? 카우치는 이제 소파죠. 그 소파에 털썩 주저앉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 학교 갔다 오거나 학원 갔다 오면 정말 D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when PP 형태로 시작하고 있네요. 자, 둘러싸여졌을 때는 무대 뒤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냐면 intimate라는 단어가 친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한 여기서 명사로 쓰였어요.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대 뒤에서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그냥 친구들끼리 정말 완전 친한 사이 있지. 그런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우리의 스피치하고 우리의 말하고 옷이요 캐주얼 그냥 원래 캐주얼이 격식을 차리지 않는 편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때는 말이나 옷 같은 거를 편하게 해요. 그리고 we feel free 우리가 좀 느낄지도 몰라요. to perform 수행하도록 grooming exercise니까 이제 몸 단장 정도로 몸 단장을 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exercise를 약간 꾸미기 행동, 꾸미기 발휘 정도로 해서 해석을 보시면 뭐 그냥 몸 단장 정도로 해석하고 있더라. 뒤에 보시면 that are taboo. 타부가 뭔지 아세요? 타부? 이거는 금기예요. 금기. 보시면 대중들 속에서는 좀 타부가 뭐냐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금기 사항인 몸 단장을 수행하는 거를 좀 feel free하게 느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좀 마음이 편하잖아. 그치? 뭐 양치도 좀 안 해도 되고 입냄새 좀 나도 되고 맞지? 머리 좀 며칠 안 감아서 떡 좀 져도 되고 그치? 그렇습니다. 좀 자유롭게 느낄 수 있지. 그냥 편한 사람들 곁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또 뭐 하면서 반면에 farthest라고 해서 further에다가 약간 스타일이 비슷하게 생겼네. further. 이거는 이제 가장 안쪽으로 쭉 들어간 느낌이야. 그래서 가장 깊숙한 곳이라고 적자. 가장 멀리 간 거야. 가장 깊숙한 곳에 recess라는 단어가 나도 모르겠는데 후퇴 같은데 후퇴. 휴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잠깐만. 자 보자. 여기서 약간 후미진 곳이라는 단어 보여요? 후미진 곳? 가장 쑥 들어간 곳?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대 뒤에서 가장 후퇴한 곳,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we carry out 우리가 수행해요. 자 뭐를 수행해요? intimacy. 자 이건 intimacy는 명사로 친밀성, 친밀함. 아까 그 intimate는 친밀한 사람들이고 intimacy는 친밀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무대 뒤에서 아주 깊숙한 친밀한 곳에서는요, 우리가 수행해요. 친밀함의 행동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private,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완전히 private, 사적인 몸단장의 행동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안 꾸미죠 뭐 사실은. 그치? 집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머리 완전 다 묶고 있잖아. 그치? 완전 시원하게 앞머리 한치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의 몸단장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우 너무 길다. 그치? re-entry 다시 입장해. front stage 무대 앞으로 다시 입장해. 그것은 야기합니다. all this informality. 잠깐만. 이게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무대 앞으로 나갔지.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다시 학교 가거나 회사 가거나 일하러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갔어. 그러면 앞 무대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앞 무대로 다시 간 것은 야기한대요. 이 모든 informality니까 이제 비격식. 지금 격식을 안 차렸잖아. 그치? 맞죠? 편하게 있었죠? 이 모든 비격식과 금기시되는 타부되는 행동이 어떻게 돼요? To be left behind. 뒤쪽에 남겨져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밖에 나가면 또 다 이거 이제 격식 차리지 않는 행위들은 다 저기 남겨놓고 그래서 다시 깔끔한 척 뭐 이렇게 행동한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우리의 행동은 이제 has to 해야 돼. object는 반대하던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스펠링 틀렸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제 따라야 돼. 자, 어디에 따라야 되냐면요. explicit, 명백한, 분명한. by, standard는 기준이죠. correctness니까 뭔가 이제 올바름의 명백한 기준에 순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까지 괜찮죠? 집에 있을 때 무대 뒤편에 있을 때는 좀 찌질하게 있고 편하게 있었어. 근데 밖으로 딱 나왔잖아? 무대 앞으로 딱 나왔지? 다시 입장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 행동은 따라야 되는 거야. 분명한 그 올바름의 그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올바름? 이렇게. 그게 뭐야? formality니까 결국 격식성이죠. 격식.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치? 좀 차려입고, 차려서 말도 하고 좀 그래야 된다, 이거죠. 까지 괜찮죠? 근데 이게 좀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that can be hard. perform은 이행하다인데, exacting이란 단어가 까다로운이란 뜻이에요. 수행하기에는 좀 까다롭고요. 배우기에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격식 같은 거를 좀 이제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 안에서랑 집 밖에서는 조금 달라야 되긴 하잖아. 완전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 그치? 일종의 예절이잖아. 맞죠? 사람들 앞에서 격식을 좀 차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따라야 되는 게 있잖아. 그치? 옷을 안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리고 편의점 갈 때 그 잠옷 입고 밖에 나가면 그럼 사실 좀 예의는 아니지. 그치? 근데 그런 게 좀 이행하기에는 좀 까다롭거나 좀 학습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근데 좀 따라야 한다 이거죠. 무대 앞이니까요. 사람들과 이제 예의를 좀 지키면서 격식을 차려야 한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됐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글이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극에서 빗대어서 얘기를 했죠. 자, 무대 뒤와 무대 앞을 빗대어서 요걸 전환하는데 우리가 맞지? 이제 무대 뒤에서는 좀 편하게 입고 친한 친구들한테는 좀 발언도 좀 그냥 편하게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막 그러게 하는데 무대 뒤에선 그렇게 하는데 무대 앞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약간 좀 격식을 좀 갖춰야 된다. 예의를 좀 갖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더라도 앞에 나가면 좀 달라져야 된다. 왜? 우리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형태, 독특한 어떤 구별되는 특징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무대 앞에서는, 즉 사람들 앞에서는 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얘들아. 밑에 답 있는 거 한번 골라보시고.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사회적 상호작용. 어떻게 우리가 앞이랑 뒤에서 행동하는지.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자, 16강에 3,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 4번. 자, in 하나에서 the most, 가장 famous, 유명한 passage, 이건 구절이란 뜻이에요. 구절. 가장 유명한 구절들 중에 하나에서 all philosophy, 모든 철학의 여기까지 괜찮죠? 가장 유명한 그 철학상의 구절 중에 하나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describe, 묘사한대요. 자, 뭐를 묘사하냐면 동굴, 케이브 속에 있는 prisoner, 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 동굴 속에 있는 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자, 이 동굴 속 죄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chained. 체인이란 단어가 이제 사슬로 묶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쵸? 체인 알지? 근데 얘네들이 묶여져 있는 거야. 체인으로. 자, 뭐 하도록? 직면하도록. 직면하다. 벽에 직면하도록. 근데 그 벽 위에다가 어포니치 조심. 어포니치는 뭐 이렇게 별표 좀 쳐줄게요. 그 벽 위에다가 그림자가 움직여요. 여기까지 괜찮죠? to and 무슨 단어야? from 뭐 하여튼 이리저리 뭐야? 여기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림자가 움직인대요.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자, 지금 동굴 속에 죄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수들은 어디를 보고 있다고? 사슬로 일단 묶여 있고요. 벽을 보고 있어요. 그치? 근데 그 벽 위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내 뒤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내 뒤에 내가 사람을 직접 볼 수는 없는데 그림자 같은 게 벽에서 자꾸 왔다 갔다 이리저리 들이운다 이거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캐스트가 여기서 이제 드리워짐이라는 PP입니다. 원래 드리우게 하다, 뜨게 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 3단 변화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그림자냐면요. 여기서 월이 누구를 꾸미냐? 그러니까 캐스트가 누구를 꾸미죠? 벽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벽. 물체에 의해서 드리워지는 벽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물체냐면요. being moved. 옮겨지는 이죠.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그들 사이와 불이 있나 봐요. 불. 오케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 자, 그들 뒤에 타고 있는 which burn이 뒤에서 불을 꾸미죠. 그 죄수들 뒤에 타고 있는 불이 있나 봐. 그러니까 조명이 있다는 얘기죠. 보이게 하는. 그거하고 그들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에 의해서 드리워지는, 이까지 이해돼요? 그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그림자가 있는 그 벽에 마주하도록 체인이 묶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벽만 보고 있는 거야. 이 죄수들은. 뒤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겠지 뭐. 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계속 가보자. having known. 자, 요거 완료 분사 구문입니다. 조심하세요. 완료 분사 구문. 자, 완료 분사 구문은 뭐 해오면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having known nothing else. 잠깐만. 그밖에 아무것도 알아오지 못해 오면서 이까지 이해되죠. 그밖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못해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밖에 알아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죠? Nothing else. 그 죄수들은요, mistake, 오해해요. 착각해요. 그 그림자를 for reality, 실제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가 본데? 맞죠? 근데 일단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 그치? 실제 한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가보자. 그 상황에서 한 죄수가 is freed. 그러니까 풀려나게 자유롭게 됐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요되어졌어요. 자, PP 병렬입니다. 뭐 하도록? to turn. 돌리도록. 돌려서 to see. 보도록. 까지 괜찮죠? 그 물체를 보고 the fire, 불을 보도록 돌릴 수 있게끔 강요되어졌다 이겁니다. 이까지 괜찮죠? And then, 그리고는 painfully, 고통스럽게 그는 move up,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into the light, 그 빛 속으로 올라간대요. 좀 힘들긴 하지만 beyond the cave, 그 동굴 너머에 있는 빛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와서 이제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된 거죠. 이게 뭔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갇혀져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Having seen. 자, 또 완료 분사 구문 나왔네요. 완료 분구라고 적을게요. 자, 태양빛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깨달아요. 태양빛을 보고 난 뒤에 깨달아요. 그는, 자, 뭐를 깨닫는지 한번 보자. 그 그림자가요, no more. 자, no more than. 겨우란 뜻이에요. 겨우. 태양빛을 보고 나니까 그 그림자가 겨우 뭐였냐면요, unreal. 실제하지 않고, ever changing. 끊임없이 계속 changing, 바뀌는 카피, 복제품 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뭐가 아니라 not reality itself,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여기서는 약간 실제라고 하는 게 좋겠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그냥 복제품, 약간 허상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자가 라는 걸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동굴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보였단 얘기죠. 됐죠. 약간 우물한 개구리였다가 그 우물에서 벗어나게 돼서 깨닫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5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요, descend가 이제 내려가다죠.
다시 내려가요. into the cave. 동굴 속으로 왜 다시 내려가지, 그치? 그러고 나서 뭐 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내려가냐면 to explain, 설명해 주려고. this,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그림자가 자, 요 앞에 문장이죠. 사실은 그 그림자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변화하고 실제하지 않는 그냥 현실이 아니라 복제품. 그런 거였다. 허상이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동굴 속으로 다시 내려가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누구한테 설명해줘요? 다른 죄수들한테요. 근데 they reject. 그들은 reject. 별표 좀 칠게요. 근데 그 죄수들은요. reject 거절해요. 어떻게 거절한대. 약간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돼? 이런 느낌 아닐까? 그치? 그의 주장을 거절해요. 자, 뭐라고 거절을 해요? foolish, 어리석은 거라고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계속해요. 자, 그 사람들은 계속해요. 자, 뭐 하는 걸 계속을 하냐면, 자, 보세요. avoid가 피하다잖아, 그치? 그러면 그 패턴과 움직임을, 그 그림자의 패턴과 움직임을 예측하는 걸 피하는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주목하겠죠. 주목. 맞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 그치? 허상일 뿐인데 맞지? 그러면 요거는 avoid가 아니라 이제 답을 보니까 concentrate라고 고쳐야 되더라. 그럼 여기서 제이는 그 동굴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동굴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보고 온 그 사람의 주장을 거절하고요. 어리석은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하죠. 주목하는 거, 집중하는 걸 계속하죠. 예측하기를. 그들의 그림자의 패턴과 움직임을 분석하는 거, 예측하는 걸 계속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그것이 is the criterion. criterion 단어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인데 그것에 의해서 잘고도 별표. 그것에 의해서 그들이 판단하는 one another, 서로를 판단하는 뭐라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사실은 그거 다 의미 없는 짓인데 맞죠? 그걸 가지고 야 저 그림자 이제 저로 이동할 거야 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동했어. 그 그림자가 어떤 그 그림자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자기들 딴에 우리 성공했다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허상이고 그 실제가 아니었죠? 맞죠? 뭔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가보자. 자, this analogy. 이 비유는 이걸 일종의 비유잖아, 그치? 자, 비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묶어놓자. 비유가 여기 요렇게 한 문단이 두 문단이 다 비유에 대한 거네요, 그쵸? 그 동굴 속에 있는 그 이야기요. 자, 이 비유는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요. 하이라이트, 강조하다죠?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돼요. 플라톤의 이론. 근데 knowledge, theory of knowledge 해가지고요. 이걸 인식론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플라톤이 지식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 인식론을, 플라톤의 인식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이 동굴의 비유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배우지 않았냐? 나 약간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요? 동굴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 같아. 그때, 그치? 몰라, 일단 말든 간에 이제, 그치? individual, 자, 차인데, individual things, 개별적인 것. 자, 이걸 그림자라고 표현하나 봐. 그것과 corresponding, 그게 상응하는. correspond가 상응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ing 붙어서 상응하는 이라고 할 거고 eternal이라는 단어는 영원 아니죠. 실제.
다시. 자, 플라톤이 뭔가 지식 이론을 낼 때 요런 어떤 차이를 좀 강조를 좀 했나 봐. 자, 어떤 차이를 강조했냐면 개별적인 것, 즉 그림자와 그에 상응하는 영원한 실제가 다를 수 있다. 즉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실제 존재하냐 마냐 사이에 어떤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했나 봐. 이 말인 것 같은데 결국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뒤에 있는 실제 좀 적어볼까?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자, 여기선 그림자라고 얘기를 했죠? 됐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하고 실제 reality 실제 현실 실제 존재를 실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뭐 실제 쌤 오타 아니에요. 이런 단어 실제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실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어떤 인식론이 있나 봐요. 플라톤의 인식 중에서. 근데 그거를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봐요. 그쵸? 가보자. 근데 it is equal. 그것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account, 설명이기도 하대요. account가 설명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무슨 설명이냐면요. absurdity라는 단어는 부조리함. 정치적인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하는 것도 맞대요.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7번 문장을 일단 얘들아 7번 문장을 요 삽입을 좀 일단 표시를 해놓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동굴 얘기했죠? 이 동굴 속에 있으면 동굴 밖의 어떤 실제를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명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동굴 안에 있는 것은 가짜였어, 허상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야. 정치적인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혹시 얘들아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너희도 플라톤이 실제로 진정한 정치인은 철인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철인? 약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한번 읽어보자. 이거 중요 문장 좀 쉬자. 자, 정치적 삶. 이 동굴에 빗대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가 밖에 나갔다 하여튼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does who 하는 사람은요. 깜짝이야. concentrate on. 이거 아까 여기랑 비슷하네. 아까 요 단어 고쳤잖아, 그치? continue, concentrate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보세요. 8번 문장. 어이구야. passing shadow. 움직이는 섀도우, 그림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거 사실 허상이었던 거 알지, 얘들아? 이 움직이고 있는 그림자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은요. are unable, 할 수 없어요. appreciate, 여기서 appreciate를 뭐 이해하다 정도로 할게요. 인식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 그림자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실제와 원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상일 뿐인데, 그치? That will bestow. bestow란 단어가 주다란 뜻입니다. 지혜를 주는 그 원칙이나 근본적 실제 같은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지나가는 그림자가 어떤 게 예시가 될 수 있냐면 정치에서 트렌드, 뭐 약간 경향이죠. 맞죠? 그리고 포커스 그룹,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집단. 그렇죠? 그리고 뭐 opinion poll, 여론조사 같은 거요. 그리고 미디어, 이제 매체 같은 거겠죠? 언론 같은 거. 현대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대로 되지가 않잖아, 그치? 여론조사도 굉장히 편향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여론을 조사하는 그 상대 그 사람의 어떤 편향이 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그 여론조사가 좀 조작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요, 얘들아. 여론조사를 보통 전화로 많이 한단 말이야, 그치? 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입니다 하면 끊어요. 그럼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는 그 사람들의 여론을 수합해봤자 그게 진정한 실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어떤 피상적인 것들의 그런 그림자 같은 것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근본적인 현실,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고 지혜를 주는 원칙도 모를 거다 이겁니다. 좀 더 근본적인 걸 알고 추구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거에만 그 추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자, 이번엔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투부정사, 그러니까 그 비투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약간 뭐 할 것이다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선. 원래는 이제 할 것이다, 뭐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뭐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자, 보시면 그러므로 국가를 통치할 사람들은요. 즉 guardians, 이건 수호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통치자를 말하는 명칭이 guardian, 가드하는 사람들. 그 수호자인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need to, 필요해요. 자, 플라톤의 입장에서 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냐? 동굴 밖을 벗어나서 그 겉으로 드러난 피상적인 그림자 같은 거, 허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맞죠? 더 근본적인 뭔가를 찾아내려고. 동굴 밖을 나왔더니 태양이 있었죠. 동굴 속에 있는 그 그림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런 걸 뭔가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필요하대요. To be trained. 훈련받고, 그 장착되어질 필요가 있대요. 뭐 준비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To do so. 뭐 그렇게 하도록. In a such a way. 그런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야? That they do not fall into temptation. 어떤 유혹에 fall into,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훈련받고 장착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근데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쉽냐면요. 기본적으로 impartiality, 그러니까 impartial. 자, 봐봐. 파트가 뭔가 부분이잖아요. 그죠? 부분으로 치우치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공정성이란 뜻이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self-interest. 이거는 스스로만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맥락상 사리사욕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공정성과 사리사욕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공정성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평등도요. 진짜 딱 평등하게 하면은 그게 또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기회의 평등. 이 맞지. 근데 실질적 평등이 또 필요하잖아. 오늘날의 사회복지적 삶에서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똑같이 공정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나서 그동안 살아서 돈도 없이 살아는 사람한테 사회가 좀 혜택을 주는 게 어느 정도 좀 사회복지적 혜택을 주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게 불공정한 걸 수도 있겠지. 국가가 쟤들한테는 왜 100만 원씩 줍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은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이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고 싶은 그 공정성의 유혹에 빠질 수 있나 봐요.
됐죠? 예, 그 진정한 어떤 공정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리 사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좀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 네이버 비용되네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뭐를 사용해요? as their reference 그들의 준거로서 사용한대. 뭐를 사용해요? 태양을요. 근데 태양이 어디 있어요? 동굴 밖에 있는, 동굴 넘어서서 있는. 여기까지 괜찮죠? 즉 그의 어떤 good, 선의 형태. 여기서 무슨 선의 형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 그 선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굴 밖에 있는 태양을 그 준거로서, 기준점으로서 삼는 그런 정치적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인들은 동굴 안에서 그림자와 같은 그런 허상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허상의 예시로 나온 게 뭐야? 뭔가 공정성만을 추구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어떤 이득을 추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한테 우호적인 언론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나한테 우호적인 여론조사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그 동굴 안에서 그 그림자 같은 존재한테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동굴 밖에 태양이 존재한다라는 걸 자기의 준거로서 삼고 기준점으로서 삼고 항상 그런 어떤 그 중심점을 잡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trained, 훈련되어줘야 되고 장착되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굉장히 어렵다. 진짜 맞지? 맞죠. 결국엔 정리 한번 해보자. 답을 한번 골라볼까? 답은 1번입니다. 자, 플라톤이 동굴 얘기를 한 거야. 플라톤의 동굴이 자 여기 주어죠? imply, 암시한대요. 정치에 대해서.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적어보자. 플라톤이 동굴 이론을 냈어요. 그럼 이것이 결국엔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림자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그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허상이야. 동굴 밖의 어떤 그 실제 태양과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내 몸을 수련하고 준비해야 돼.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게 그 진정한 정치인은 결국엔 철학자가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의 배경 지식인 거죠. 그쵸? 개 어렵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쉬어야 되겠어.